킹스맨 오늘도 두 명의 요원과 함께합니다. 임경림 작가, 박석원 YTN 앵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힘차게 첫 소식 전해주십시오. 박석원 첫 앵커. 번째 소식, 이제는 97그룹 차례입니다. 네. 어제 97그룹으로 대표되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강병원, 박주민, 박용진 의원 등과 함께 세대 교체를 이끌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기도 했었죠. 강 의원은 특히 현재 당의 리더십의 부재를 강조하면서 계파 싸움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를 뛰어넘어 통합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 의원은 출마 선언을 마친 뒤에 이재명 의원과의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우리 당이 또다시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대결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눈에는 계파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이 의원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강병원 의원 출마하기 전에 전해철, 홍영표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또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윤곽표는 좀 대진표는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요. 윤곽이 잡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어떻게 해서 잡혀지게 됐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97그룹이라고 합니다만은 혁신을 대표하는 모양새를 잡기에는 이 자리를 깔아준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게 좀 약점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영표 의원이나 이제 전해철 의원처럼 소위 범친문계라든지 네. 내지는 이제 86그룹들이 이제 뒤로 빠져주면서 그 자리를 후배들한테 약간 양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일종의 이제 대리전 양상으로 비쳐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과연 이제 강병원 의원이라든지 혹은 97그룹들이 얼마나 이제 극복해낼 수 있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구도상으로 보면은 결국은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거는 이제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의 싸움일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비주류 출신의 이재명 의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97그룹의 대결 정도로 좁혀지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그 다른 97들 강훈식이나 박용진, 박주민 의원 등등. 박용진 의원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곧 밝히겠죠, 의사들? 이미 어제 이제 세계일보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 곧 나가는 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 내에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 같긴 한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MBC 라디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가든 부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 되게 애매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특히 박주민 의원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이제 모양새로 비춰보고 있어서 어쨌든 박주민 의원도 곧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강훈식 의원도 거취 결정을 조만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결국 또 이재명 의원한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불출마 요구들이 일각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출마 가능성은 대부분 99.9999%로 다들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거의 상수로 설정을 해놓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재명 의원이 이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어떤 보도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경선 캠프를 준비를 하고 있다,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엊그제는 또 이제 전준위원장 안규백 네. 전준위원장하고 따로 이제 만남을 가졌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이제 룰을 어떻게 개정할 거냐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97그룹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 그중에서 이제 몇 명이나 더 나와서 네. 추가로 이제 경선을 붙을 거냐 정도가 변수일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좀 주목했던 보도는 뭐죠?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 도원 결의를 이인영 의원이 주선을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도원 결의요. 그러니까 이제 97그룹에 지금 그 4명으로 꼽히는 양강 양박이라고. 네,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이렇게 4명을 이인영 의원이 만남을 주선해가지고 4명이 한 번에 모인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도원 결의라는 거는 누가 옆에서 이제 해준 게 아니고 유비관우 장비가 이제 스스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결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양새에서는 지금 97그룹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주도해 나간다는 느낌은 못 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계속 과제일 것 같아요.
이제 당내 분위기는 네. 뭐 어대명이라고 해서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이런 이야기 예. 나오긴 하는데 친명계에서는 누구랑 경제할 것이냐 이것보다는 어떤 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최고위원의 권한이 강화되면 당대표가 이 의원이 되더라도 이 권한을 조금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박성원 앵커? 예. 두 번째 소식은 철수 아닌 안철수입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당 안팎으로 활발한 소통을 보이면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차기 당권 경쟁을 겨냥한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최근 서울 모처에서 열린 2호회 6월 원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호회는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으로 이날 행사는 지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인사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전현직 당협위원장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요 인사로는 안 의원을 비롯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현 전 원내대표, 박성중 서울시 당위원장, 심재철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참석을 했고요. 네. 또 앞서 안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 포럼에 참여해서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방금 말한 대로 이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의 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결국 친윤계하고 가까이 하는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의원 같은 네. 경우는 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입당을 하고 난 뒤로는 꾸준히 그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고는 있지만 국민의당 몫으로 2명의 이제 최고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도 친윤계로 꼽히는 이제 정점식 의원을 추천해버렸어요. 추천을 여전히 네.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예. 뭐 양측의 이익 관계가 어느 정도 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안철수 의원 같으면 결국에는 당권 이후에 대권으로 가는 그 흐름을 만들어야 될 텐데 당내에 워낙 또 입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당내 최대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친윤계하고 아무래도 좀 밀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제 장제원 의원 같으면 직접 당권 도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뭐 네. 아시다시피 이제 아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당권에 도전하기 어렵다면 어쨌든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유력하게 자기가 밀어줄 수 있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던 소위 이제 간장 연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 장제원 안철수 연대설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준석을 고립시키기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나 이제 안철수 의원 둘 다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썩 관계가 매끄러운 관계들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 관계 워낙에 오래됐고 오래됐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갈등 관계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기억을 다시 이제 되돌려 보시면 대선 때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는 말을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낸 계기가 바로 이제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워낙 둘이 이제 강력하게 갈등을 했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 지방 순회를 할 때도 일부러 그 지역구 사무실에 그렇습니다. 갔어요. 부산 그 지역구로 일부러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일부러 갔던 했었는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 정당을 꾸려가려고 하는 이준석 대표하고 다른 세력들이 이제 계속해서 충돌하는 양상 그러다 보면 세력이 큰 쪽이 이준석 대표를 이제 포위하는 양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계속해서 당내 스킨십을 늘려가는 이유 혹시 뭐 당권 생각이 있는 건가요? 뭐 본인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뭐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떤 입법 사안들을 준비를 할지 이런 거에 집중할 만도 한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쪽보다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행보보다는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2호에 참석을 두고 안 의원 항에서 특정 글이 유포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박성원 네. 앵커 어떤 내용이죠? 이날 정치권에서 안 대표가 행사에서 차기 당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내용의 소위 받은 글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댓글. 네, 해당 글 살펴보면 안 의원이 전날 모임에서 당권 도전을 시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출신인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주자인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받은 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안 의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의 조작글이라면서 어제 모임은 지방선거 승리로 서로 격려하고 덕담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전했고요. 예. 그러면서 특정 세력이 자신의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담은 음해의 글로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 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당한파게 이제 결국 또 이 계속 견제 균형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많이 또 활동을 하니까 또 견제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해프닝입니까 아니면 견제입니까? 뭐 우리 박지원 그 킹스맨께서도 네. 킹스맨이 아니시죠, 킹이시죠. 좀 뉴스 킹으로 네, 알려져 있죠. 킹이신데 네. 하루에도 당신들이 이제 킹스맨이십니다. 예. 하루에도 많은 이제 받은 글을 저만큼 받으실 텐데 예,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생산 주체가 누군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장 그 좀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기자들이나 뭐 여의도 증권가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저도 그냥 밭이라고 앞에 붙여가지고 제 그 뭐 단체 채팅방 같은 데 돌리기 시작하면 한 2시간 있다 저한테 돌아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여의도에 유포시키겠다고 생각을 하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존재긴 있죠. 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어제 그래서도 주목할 만한 게 맨 마지막 대목인데 어떤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안철수 의원의 이런 움직임을 불편해한다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받은 예. 글의 목적은 예. 그 마지막 대목을 그 대목. 예. 그래서 그걸 끼워 팔기 위한 거였다는 아,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친윤계하고 얼마나 잘 지내서 차기 당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그 흐름을 끊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는 의도가 거기 들어있는 거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 체제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고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그런 어떤 의도성을 의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보면 뭐 친윤계하고 계속 보폭을 맞춰가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계속 좀 신경전 또 얘기를 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앞으로 이준석 대 친윤 구도 이게 어떤 요인을 미칠까요? 뭐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죠. 안 좋게 이제부터 보이죠. 본격적으로 좀 일을 네. 해나가야 되는 정권 초반인데 네. 시작하자마자 일단 권력 투쟁부터 하는 것 같은 양상으로 비쳐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게 없고요. 제가 좀 주목했던 게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그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갤럽조사요. 예.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정 부정평가 중에 항목 중에서 왜 부정평가를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갤럽 같은 경우 이제 주관식으로 답변하게 돼 있는데 예. 주관식 답변 2위가 직무 태도가 나왔습니다. 직무 태도요? 저는 이제 대통령의 국정 수행 관련해 가지고 직무 태도를 지적하는 글쎄요. 여론조사의 흐름이 있었던가 싶은데 예. 그 말하자면 지금 뭔가 이 정부나 혹은 정부 여당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당 내에서 뭔가 일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투쟁을 하는 분위기, 권력을 두고 이제 싸우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이 상황을 좀 빨리 이제 시급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데드크로스가 됐다. 앞으로 이게 반등이 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이준석, 안철수 두 사람을 얘기할 때 지금 다음 7일 날 있을 윤리위 상황이 징계가 가장 변곡점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아마 향후 전국하고도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박성원 앵커께서 네. 그 2호회 참석한 연예인들이라고 할 뻔했네요. 네. 정치인들의 정치인들요? 면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량급의 그 당권 주자들이 많이 그렇죠. 다 왔거든요. 나왔어요. 근데 이제 2호회에 참석을 언론이 중요하게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당협위원장들 물론 그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 잘 보이려고 싶은 당권 주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당대표 선거를 의식하고 거기 찾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당협위원장들한테는 이제 조직표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준석 대표가 임기가 아직도 1년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약간 7일 날의 어떤 상황을 미리 당협위원장들이 예측을 하고 좀 움직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겁니까?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빨리 다음 당대표 선거가 올 수도 있겠다. 그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빨리 낙마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네. 그걸 염두에 둔다는 얘기인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아침 그 뉴스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박성민 의원. 네. 박성민 의원이 이제 친윤계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그 대선 이후에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박성민 의원이 비서실장직을 내려놓는다라는 보도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결정을 해서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할 거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손절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버리는 흐름이 당내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어렵게 흘러간다라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7월 7일. 자, 끝으로 검찰총장 소식도 한번 다뤄볼까요? 네, 세 번째 소식은 검찰총장은 어디에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초대 검찰총장 임명이 50일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총장 공석 상태가 역대 최장 기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총장 후보군들을 물밑 접촉하고 있지만 인사검증을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길어지는 검찰총장 공석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역대 첫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찾지 못해서 추천위 소집 등 공식 인선 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요. 지금까지 검찰총장 공백 최장 기록이 MB정부 당시에 한상대 사퇴 이후 124일로 남아있는데 이번 윤 정부 초대 검찰총장 임명을 두고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총장 임명이 좀 길어지는 이유, 공백이 길어지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길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상대 사태 이후에 길어졌던 이유는 중간에 사람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제 찾기가 어려웠던 건데 초대 검찰총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찾고 있으면 안 되고 정권을 잡기 전에 이미 라인업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어야 되는데 가장 잘할 건데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할 거 다 아닙니까? 검찰들인데 그거 모를까요? 다 검찰이고 한동훈 뭐 법무장관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총장도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인데 사실은 검찰 조직은 다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빨리 임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사를 3차까지 해가지고 올해 해야 되는 검찰 인사는 사실상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수사도 하고 싶은 수사들을 지금 이제 정권 초반부터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검찰 관련된 인사들도 검찰총장 없이도 이렇게 끝을 내버릴 수 있다면 뭐 역으로 보면 검찰총장이 꼭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빨리 내고 있다는 거. 그렇다는 건 뒤집어서 보면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검찰을 아마 가장 잘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두 사람인데 그게 몰라서 검찰총장을 못 뽑는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인사도 지금 마무리가 됐고 결국은 앞으로 총장 패싱이 계속 논란될 것 같아요. 누구 총장이 오든지 간에. 왜냐하면 총장이 와도 심지어 본인의 그 입 역할을 해야 되는 대변인조차도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휘하에서 임명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추가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마 눈치 보는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박성원 앵커 오늘 마지막 방송이네요. 예, 사실 제가 항상 미안했던 게 뉴스 큐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간을 이렇게 뺀다는 게 오후 4시에 이제 뉴스 예. 진행이 있다 보니까 예. 좀 일정상이 맞지 않아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하루 같습니다. 종일 방송국에 있어야 되는 그런 힘듦이 있어서 뭐 이제껏 너무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저희도 뉴스 큐를 좀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아침에 뉴스킹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껏 박성원 앵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경미 작가, 박성원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